그래서 집을 지금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빠른 내림보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과 투자 다짐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을 고민하는데도 거의 100이면 100? 100은 아닌가요? 한 80 정도는 집값이 내가 사고 나서 오를 거냐 아니면 떨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을 가장 제일 먼저 고민을 합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실 내가 내 집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내린다고 해서 나빠지는 거 말고는 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요. 오른다고 해서 팔 것도 아니고 또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왕 사는 걸 고려할 때는 오를 걸 기대하고 또 오를 만한 곳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포함해서 투자를 대하는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에 투자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긴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맨날 다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좀 급해지면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또 다음날 되면 까먹고 또 까먹고, 이런 사람들. 세 번째는 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또처럼 그냥 찍는 거죠. 네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그냥 세상이 망할 거야, 우리나라는 안 돼, 비관론자와 폭락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짜 진정한 투자자,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이 있는 투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1번과 2번에 속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어도 매일 다짐만 반복합니다.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죠. 설령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로또를 사는 것과 같이 찍어놓고 운이 좋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 공부는 힘드니까 뒷전입니다. 대략적인 것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 건 그냥 로또 자동 번호 추첨하고 다를 바가 없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건 말이죠. 특히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가 부동산 시장이 꼭 상승을 하면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도 크게 침체가 되고 또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긴 침체 기간으로 흘러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동산은 이제 끝났구만 하고 아예 관심조차 가지질 않았죠.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비과세 혜택도 많이 주고 미분양을 줄이려고 할인 분양도 엄청나게 했어요. 대출 금리도 낮아서 대출도 팍팍 받을 수 있었어요. 이자도 별로 내지도 않았고. 그때에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어도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2015년 하반기에 건설사에서 분양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엄청난 공포 기사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엄청 위기라고 떠들어대면서요. 그때 디플레이션 위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분양 물량도 많으니까 3년 뒤에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넘쳐났었죠. 이때 한 언론사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집을 언제쯤 사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3년 뒤에 살 거다, 3년. 그 답을 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었어요. 분명히 이 시기에는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었고 부동산 구입 혜택도 많아서 부동산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심리가 가득했던 거죠. 이미 가격이 올라버려서 지금 사기에는 너무 아깝다, 경제 상황도 안 좋으니까 아마 다시 하락할걸? 3년 뒤에는 물량도 많아질 거니까 떨어지겠지, 그러면 그때 사야지 하는 심리가 대중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거죠. 시장을 얕잡아 본 겁니다. 시중의 유동성과 공급 물량에 대해서 그것만 딱 공부했어도 확률 높은 베팅을 해볼 수 있었을 건데 말이죠. 그 뒤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공급 물량에도 상승에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도 보니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꽤 보이고 말이죠.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과정이 어땠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고 사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를 타면서 생긴 거예요.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군중 심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 근거와 합리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해요. 특히 그 집단에 대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상황과 분위기에 지배당하는 거죠. 뭐 나는 그런 거 지배 안 당해. 나는 언제나 합리적이야. 잘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너무 거대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분위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은 그냥 계속 공부하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때로는 남들과 반대로 가야 되고 외롭고 후달리는 걸 참아야 되거든요. 부자는 소수예요, 소수.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고 싶으세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로또 사듯이 집을 사거나 군중에 휩쓸려서 결정을 내리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도 인터넷 찾아보고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해야겠다, 부동산 투자해야겠다 다짐에 다짐을 하죠. 특히나 전세 재계약이 다가오거나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은 몇 년째 전세 계약 시즌이 올 때마다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해요. 벌써 집정만 하시라고 조언을 드린 것도 한 3-4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대략 한 5-6년 정도 됐겠죠? 처음에 조언을 들었다면 지금은 아마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지역도 되게 좋은 곳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전세가가 크게 오르니까 집을 살지 말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2014년,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세가를 1억 넘게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버릴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전세를 선택하셨어요. 자기가 처음 봤던 매매 가격보다 비싸져서 아깝기도 하고 2년 뒤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전세는 2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 타이밍에 매매 가격이 바닥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저 엄청난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전세금은 1억 넘게 올려줘도 결국 자기가 돌려받을 금액이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사는 2년 동안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는 엄청 물어보고 2년 뒤에 집 꼭 살 거다라고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세 재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 다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냥 똑같이 사시더라고요. 치열하게 고민해서 전세 계약하고 부동산 공부한다고 다짐을 했는데 전세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냥 원래 평범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또 전세 계약 시즌이 다시 돌아오니까 전세금도 올랐고 매매 가격도 더 크게 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청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역시나 전세를 선택하셨어요. 이번에도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라면서. 근데 다짐했던 공부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금연해야지 반복하는 것처럼요.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이겨내려면 되게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결정을 딱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이미 이렇게 쭉 흘러온 게 있으니까요. 사람의 심리 가운데 지불의 고통이라는 심리가 하나가 있어요. 지불의 고통은 자기가 가진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느끼는 통증이거든요. 이건 진짜 지출을 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지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뇌 영상과 MRI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돈을 지출하는 행위가 신체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이 뇌 영역에 실제로 자극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집을 사는 행동은 이 지불의 고통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큰 돈을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전세를 사는 것은 지불의 고통 심리가 작용을 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세는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불을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고통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그 고통을 회피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집을 사려는 선택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지불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인 거죠. 그러다가 부동산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게 되면 또 거기에 편승하려는 것도 지불의 고통을 회피하는 행동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변화를 잘 선택을 하지가 않아요. 불확실한 길로 잘 가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허점투성이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인간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 원래 평온한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집을 지금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끄 깨물고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집을 안 사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크게 올라버리면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다시는 지금의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집을 안 샀는데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니면 도의 선택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뭐 아니면 도는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또한 지금의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사람은 군중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한다니까요. 지금의 가격보다 떨어지면 사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벌써 집을 몇 채는 샀겠죠. 반대로 내 집 하나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고, 오르면 오른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내 집 가격이 오르면 다른 집도 가격이 오르고, 내 집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집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성에 대한 해지 기능도 있어요. 그 안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한 채 더 구매해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요. 더욱이 단기적 출렁거림을 있을지라도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그려질 거고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 무리하게 집 산 것만 아니라면 집 사고 나면 큰 신경을 안 쓰고 삽니다. 지불의 고통이 지나갔거든요. 내 집 마련도 그렇고, 투자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리스크가 작은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전세를 선택하는 게 리스크가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대중 심리를 따라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을 채찍질 하셔야 돼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대중 심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 내 직장이 힘들다고, 그냥 육아에 지쳐있다고, 나중에 여유되면 해야지, 월급이 잘 나오는 현재 삶에 만족하게 되면 절대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것처럼요. 지금 당장 삶을 변화시킬 만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투자 공부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내 집 마련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베팅하는 게 아니라 내 첫 번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투자 공부했을 때 처음 이야기한 진정한 투자자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아자! 오늘 영상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